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의 일부 야당들도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영암의 한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을 북극 항로 진출을 위한 국내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역의 일부 야당들도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에 즉각 착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다짐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역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역의 생존을 위해 큰 틀에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생존해법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야권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행정통합을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견인하고 있다 보니 행정통합 삿바 싸움에서 민주당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행정통합 이슈를 능가할 만한 다른 굵직한 의제를 발굴하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지방선거는 조직력이 관건인 만큼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면 광주 전남 전체에 걸친 조직력을 갖춰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조직력의 열쇠를 후보 개인의 경쟁력으로 돌파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 전남 전역에 먹힐 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대 수준이 더 높아진 특별시에 맞는 후보를 영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광역단위 선거에서는 지금보다 더 인물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정부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도 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치고 나간다면 기초단체장이나 지역의원 후보들도 민주당 쏠림 현상이 예상됩니다.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지역 내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광주 전남 27개 시군구를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정통합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동구를 시작으로 서구와 광산구, 북구, 남구 순으로 진행되고 전남은 오늘 영암과 순천을 시작으로 장성, 목포, 신안, 무안 순으로 공청회가 열립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이달 중에 발의되는 행정통합특별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3,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11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무려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가운데 다시 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더 춥겠습니다.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 들어서는 우리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햇빛 소득 사업은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마을 구성원이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 주도형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햇빛 소득 마을을 오는 2030년까지 2,500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영암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용 급식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떡국을 나눠 먹습니다. 이 마을 공용 급식실의 운영비는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주민들은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회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25.5k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데 군비와 함께 780만 원의 마을 운영 기금이 투입됐습니다. 연간 발전량은 3만 1,700여 킬로와트시. 이를 통해 해마다 47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해 마을 급식 등 주민 복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태양광을 해갖고 우리 마을에 급식 날마다 밥해 먹어요. 급식해 먹어요. 이 해가 좀 적은데 저희들이 25.5kg밖에 사실은 안 돼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 같으면 한 50kg나 했으면 좋을 건데. 인근의 또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시기 주민들이 1,200만 원을 출자해 3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영암구는 정부의 햇빛 소득 마을 정책에 맞춰 관내 50곳에 이 같은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암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거나 고령화가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해 에너지 자립 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망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한전은 2031년까지 신규 설비의 개통 접속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용 변압기 등을 활용한 평균 50kW 이하 소규모 발전만 전력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암구는 한전에 지역 개통 연계 자료를 요청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전 솔로 문제로 부족 문제로 개통 연계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 접속 허용을 좀 풀어달라,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그런 쪽으로 좀 요구를 할 부분이고요. 지역이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이 소비하는 지산지소 정책, 전남의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200억 원 상당을 입출금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속한 단체는 2022년 7월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하며 국내에서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 20대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수급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의 헌혈자는 지난 2015년 17만 9천여 명에서 2025년 10만 1천여 명으로 7만 8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대 헌혈자는 35.6%, 20대는 18.6% 줄었는데 이에 대해 혈액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여수 광양항을 북극 항로 진출을 위한 국내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정부 부처를 방문해 지역의 의지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물류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북극항로.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항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요속 광양항을 포함한 부산항, 울산항 등 4개 항만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광양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요속 광양항을 북극항로 경제권 항만 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속 광양항이 국내 총 물동량 1위 항만으로 국내 유일의 LNG 터미널과 벙커링 시설, 원유, 철광석 등 북극 자원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제조 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항만이라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LNG라든가 수소, 암모니아, 철강, 석유화학 쪽에는 우리가 보통 이런 화물 비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북극 항로에서 처리한 화물과 화물 구조와 완전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요속 광양항이 북극 항로 시대를 이끌어갈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항로 수심 확보 등 항만 인프라 확충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부두 전면 항로 증심 준설 사업이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며 컨테이너 부두 전면 항로 증심 준설 또한 타당성 검토가 추진될 예정으로 광양항의 항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 중입니다. 요속 광양항이 정부의 시범 운항 대상 항만에 포함돼 북극항로 실증 항만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양시도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전남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이 전남을 찾고 있는데요. 유소년 축구 선수들까지 다양한 연계시설을 갖춘 장흥군을 찾으면서 지역에도 활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다훈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의 심천공원 축구장. 차가운 공기를 가리며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공을 쫓아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전국 각지에서 장흥을 찾아온 초등학교 우수팀 선수들.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내려온 학부모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보령, 금산, 구례 다 다니는데 확실히 날씨는 여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따뜻한 남도의 날씨와 함께 스포츠과학센터와 체육인재개발원 등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하는 연계시설을 갖춘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의 어떤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 아이들이 서울에서 훈련하던 것보다 더 많은 좋은 퍼포먼스를. 올해 장흥에는 42개 팀, 10,000명에 달하는 연인원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관광 비수기에 몰린 선수단 덕분에 지역 상권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올해 전지훈련으로 인한 장흥 지역의 경제 파급 효과는 식비와 숙박비 등을 포함해 10억 원을 넘을 걸로 예측됩니다. 장흥군은 선수단 유치를 위해 체육시설과 관광지 무료 이용은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과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과 우리 훈련 지원금을 장상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겨울 전남을 찾은 전지훈련단은 24만여 명.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며 지난해에는 가파르게 상승한 35만여 명이 찾은 만큼 올해는 더 많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 차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광역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통합 이후 지역난방공사가 이전된다면 SRF 문제는 갈등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 류머티즘 센터가 오는 3월 광주 동구 학동 본원으로 이전합니다. 이전의 배경에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병원 측은 류머티즘 센터 환자 대부분이 복합질환 비율이 높은
고령 환자여서 다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본원을 오가야 하는 기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2명이 간부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교육청은 가해 교사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사립학교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2명이 50대 간부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 피해 교사들은 학교 측에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 학교 졸업생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재단과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구조 탓에 학생과 교사, 기간제 교사와 간부교사 사이 권력형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7년에도 학생들에 대한 심한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성폭력 가해 교사로 지목된 50대 교사는 당시에도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졸업생들은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무서운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이셨죠. 이사장 라인이다. 어떤 사이인지는 몰라도 뭐 이사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구나. 그거는 알죠,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와 간부교사 사이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징계를 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데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교원의 임용권자, 즉 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인 학교 법인에서 징계 처분하고요.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에 대해 교육청에 해임 요구에도 직위 해제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징계가 경고로 끝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이 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의 교원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며 현장 감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충북에서는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같은 우려를 안고 있는데요.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세버스에서 내린 주민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청주시청으로 들어섭니다. 마을 앞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소식에 항의 방문한 옥산면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인 노선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시는 무엇을 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건 어느 지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주보다 앞서 제천과 영동 등 도내 곳곳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기관 전력망 계획 때문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동해안과 영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간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충북이 그 한가운데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노선을 보면 호남권에서 끌어오는 345kV급 선로가 청주와 영동 등을 거쳐 용인으로 향하고 강원도 평창에서 내려오는 고압선도 제천과 원주를 가로질러 수도권으로 들어갑니다. 경북 구미와 영주에서 출발하는 고압선 역시 충북을 관통해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충북을 경유해 새로 깔리는 송전선로는 총 34개, 청주가 16개 노선으로 가장 많고 진천 10개, 충주와 음성이 7개 순으로 고압선이 들어서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충북 전역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고압선들로 뒤엉켜 전력 교차로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충북 주민들은 피해만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충북도의회는 전력망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을 아예 전력 생산지인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남부권의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쪽에서 이렇게 끌어오면서 모든 지역에 희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특별법까지 시행하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연대투쟁까지 나서고 있어 머리 위 고압선을 둘러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경남 통영시장실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데 벨소리 때문에 빚어지는 업무 차질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경남 김상헌 기자입니다. 통영시민참여연대가 제공한 화면입니다. 천연기 통영시장의 집무실 입구에 휴대폰 보관함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통영시장 면담을 갔던 A씨,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기사 시장에다 누가 핸드폰을 놓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처음이어가지고. 의례적으로 다 거기는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B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공무원들도 다 휴대폰을 밖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담당 공무원들도 전부 다 폰을 거의 다 밖에다 두고 들어가더라고요. 통영시민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나 적대적 감시자로 인식하는 것이라면서 천연기 시장은 시대착오적인 휴대폰 영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을 불신하고 모욕적인 권위주의 행태에 대하여 통영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통영시 측은 휴대폰 벨소리 때문에 업무나 면담이 영향받지 않게 하려 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결제하는 과정에 지장받는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해서 핸드폰을 자율적으로 그 시험지에 들어가기 전에 놓고 들어가는 식으로 개선한 부분이고요. 논란이 커지자 통영시는 비서실에 있던 휴대폰 보관함과 안내문을 모두 치웠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출근길 기온은 3,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11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 들어서는 우리 지역에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